반갑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아침 시청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월요일이겠죠?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이 2025년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근데 내일은 진짜로 2025년의 모든 증권 거래가 끝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2025년도에 그런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조금 이제 집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잘해야 되겠죠? 오늘은 배당락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급락하는 종목들 12월 결산 종목이 아닌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배당락을 생각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얻어맞으면은 조금 어리벙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하시고, 고배당 종목일수록 배당락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소폭 내리긴 했습니다만 크게 부담스럽진 않았고요. 일단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04고요. 나스닥이 0.09, S&P 500이 마이너스 0.03 이렇게 다들 조금씩 내렸습니다. 0.0 몇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없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한 포인트도 아니죠. 그래서 정규장에서는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이 다 조금씩 올랐어요. 그래서 특별히 부담스러운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조금 올랐다, 특히 엔비디아가 올랐다, 이런 것도 괜찮죠. 테슬라는 2% 정도 빠졌네요. 그 정도 떨어졌었고, 엔비디아는 1% 정도 올랐었고요. 그러면 아이온큐가 좀 많이 빠졌군요. 마이너스 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팔란티어도 한 3% 내렸고, 대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AI 쪽은 조금 괜찮았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었고, 시간에서는 또 조금씩 변동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으로는 좀 경계심이 좀 있겠죠.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실업률이죠. 실업 지표, 고용 지표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FOMC 회의록에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뉴스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뉴스는 뉴욕 상하이 증시, 미국 고용지표에 달린 연초 랠리, 여기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표상을 먼저 볼게요. 지표 보시면은 간단하죠? 지금 31일 날 발표입니다. 31일 날 우리가 휴장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FOMC 회의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소폭 늘어났다. 21만 4천 건에서 21만 5천 건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1월 1일은 쉬는 날이고요. 뱅크 홀리데이, 은행이 쉬는 날. 우리는 31일이 쉽니다. 얘네들은 이제 12월 결산하기 때문에 하루는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30날 폐장을 하고 31일 날은 쉬죠. 자, 1월 1일로 넘어가게 되면 경제 지표가 이제 PMI 지표 이런 것들 발표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개인 소매 판매 지표죠. 개인 소비자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죠. 소매 판매가 아니고, 소매 판매는, 다르게 있죠. 리테일 세일인가 그렇죠. 요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토요일날 발표되네요. 좀 특이한 부분이네.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25년도, 26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26년도 이제 두 번째 주가 됐을 때, 여기도 특별한 거 없는데, 그죠? 특별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어서, 당분간은 1월달 초중반까지도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1월 말에 FOMC가 하나 계획이 되어 있죠. 27일인가요? 1월 20, 마지막 주간일 거예요. 그죠? FOMC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그 변동성 구간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월 8일 날 우리는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있고, 그 외에는 1월 달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셋째 주쯤 되면은 이제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리테일 세일이 이제 소매 판매예요. 그 다음에 PPI 지표 이런 것들 다 발표가 됩니다. 실업률 지표가 어디서 발표되나요?
네, 여기 있구나. 1월 9일 날 실업률 지표 발표되고,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그죠? 네, 다 아는 내용들이고, 자, 1월 중반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뭐, 특별하게 부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용 변화 보고서, 네, 그 다음에 31일 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등등등등 발표가 되는데, 일단 우리는 휴장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부분들은 없고, 연말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산타랠리 이후에 연말 시점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서 그냥 상승을 조금씩이라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일단 어느 정도 낙관적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또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아마 1월 초반부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주가 상승률이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는 이제 이 구매관리자 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중국 쪽 지표들 요즘에 중요하게 잘 안 보죠. 그래서 특별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고 퍼스트 5데이즈라고 한답니다. 1월 2일부터 첫 거래의 5거래일의 거래 양상은 역사적으로 네, 한 해의 전체 증시 흐름을 가늠하는 신호로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연초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연초의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1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까지는 네, 특별한 어떤 이슈들은 없기 때문에요. 그냥 이 분위기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요. 자, 한 가지 이슈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이게 RIA라고 그러죠. return이라고 합니다. 돌아와! 해가지고, 네, 들어와. 이런 부분들인데, 해외 주식을 하고 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 비과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 혜택을 더 넓혀준대요. 일단 해외 주식에서 돌아와가지고 국내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1년간, 네, 면제해주겠다 였는데, 지금 이제 채권형에 투자하시거나 또는 현금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비과세 혜택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해외 주식을 팔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현금으로 그냥 놔두기만 해도 양도세에 대한 세금이 면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why not 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금 보장까지 되는데 굳이 네, 한국 주식 살 거 없어요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채권형은 원금 보장 되잖아요. 그리고 현금을 그냥 갖고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요거 네, 상당 부분 네,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그 규모가 3분의 1 정도 규모로 줄었대요. 그래서 요것도 네,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보면 연말 종가 맞추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40원이나 뚝 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당장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은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되느냐, RIA, 네,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통해서, 즉 해외 주식을 향후에 매각을 하고, 이 RIA 계좌를 통해서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매입 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구상이지만 요거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해외 주식 투자자가 곧바로 국내 주식으로 투자처를 전환하는 게 쉽지 않다.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기가 뭐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이 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복귀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채권형 또는 주식 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즉 그 주식을 팔고 원화로 바꿔서 들어와 있기만 해도 네,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국내 주식에 살 거 없다 하더라도 해외 주식을 팔고 넘어와가지고 국내에다 집어넣어 놓고 세금 혜택 받고, 그거는 또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물론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은 네, 미국 증시가 만약에 조금 불안정하다라든지 약간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은 네,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1월에서 이제 다음 달쯤 나오는 거죠. 다음 달쯤 나올 거다라고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보시면 되고, 그때까지 해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매도를 미루면 환율 안정 효과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책 발표만으로도 자금 유입 기대가 일정 부분 시장에서 선반영될 것이다. 즉 나가는 것을 일단 좀 막을 수 있겠죠. 네,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자금들이 생겨나게 되면 연초에는 확실히 네, 환율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식인데 글쎄요. 뭐 이거는 요것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뭐 정부 차원에서는 그 서학개미들의 그 이탈이죠. 네. 그 한국 주식을 팔거나 또는 한국 주식을 달러로 바꿔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환율 급등의 이유라고 꼽았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이 될 것도 같은데 일단은 원인을 그쪽에서 찾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요. 환율이 만약에 안정화가 된다라면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기대감도 조금 해볼 필요 있겠고. 자, 요거는 일단 국내 증시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사상 최고가 찍은 삼성전자 내년에는 20만 전자 가나? 네, 20만 전자 간다 그러면 또 찔리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큰일 났는데? 이런 느낌 가지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20만 전자, 네. 20만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저도 20만원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하이닉스가 100만원 간다, 뭐 이런 거 저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삼성전자 20만원 간다, 요것도 사실은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11만원 정도도 여기서 100만원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되고, 100% 정도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100%도 안 되죠? 네, 한 80%, 90%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가능하죠. 자, 지금 장밋빛 실적 전망에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올 초 대비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한 가운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PBR은 경쟁사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20만 전자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네,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한 15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 목표 주가는 12만원이에요. 그래서 12만원을 일단은 뭐 거의 도달한 거죠. 네, 거의 도달했는데, 12만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삼성전자도 저의 계산 범위로 벗어나게 됩니다. 하이닉스와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중을 많이 줄여놨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계속 말씀드려오지만은 내년 초에 일단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좋은데다가 HBM4의 시대가 됐을 경우에 하이닉스를 누르고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네, 그런 포지션을 갖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소부장 기업들, 물론 하이닉스도 같이 성장은 하겠지만 네, 상승률이 얘네들이 주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훨씬 더 가파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꽉 차 있는 하이닉스하고 남아있는 삼성전자는 이 상승폭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총도 지금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잖아요. 200조 차이 나나요? 뭐 원래부터 그 정도 났었나? 아니죠. 원래는 더 많이 났었잖아요. 삼성전자가 400조 할 때도 하이닉스는 60조 정도밖에 안 됐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많이 하이닉스가 올라온 편이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하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은 종목들하고는 이제 상승폭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반도체 쪽이 당분간은 더 움직여 줄 거고요. AI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실적 성장률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소부장 쪽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로봇 이런 쪽도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들을 또 보셔야 되고요. 소부장 쪽이 지금 먼저 올라간 애들은 조정을 좀 받는 양상인데 뒤늦게 올라간 애들은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후공정 쪽 관련한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쪽이 이제 핵심이고요. HBM4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HBM4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포지션들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HBM3나 HBM3E와는 공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네, 장비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뭐 공통적인 종목들에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은 네, 조금 뒤처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잘 고르셔야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그렇고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기준 이전의 기준으로는 585만 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액면 분할 이전 기준을 뭘 굳이 볼 필요 있나요? 근데 하여튼 585만 원짜리래요. 그 당시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제가 70만 원에 가장 처음에 70만 원 초 72만 원인가 그때 매수해가지고 150만 원만 팔았고 그 다음에 그 또 쭉 내려가가지고 네. 한 20만 원인가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그때 한 100% 또 먹고 팔았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삼성전자가 뭐 얼마를 간다, 얼마 뭐 400만 원 간다 뭐 그랬었던가요? 네, 그랬다가 이제 주가 크게 한번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액면 분할하고 막 그렇게 됐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상황들인 거고요. 일단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샀어요. 1조 2,560억. 하이닉스도 많이 샀지만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지만 노무라가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내년도 영업이익이 133조 원에 달할 것이다.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네. 목표 주가를 올린 데다가 영업이익은 116조 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 요소들이 있어요. 네,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한 15만 원 정도는 갈 것 같아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최대치가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17만 5천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17만 5천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18만 원, 19만 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만 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7만 원까지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18에서 19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아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쯤 되면은 이제 20만 전자 얘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매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아마 상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15만 원까지는 네.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가는 동안에 오르락 내리락도 하겠지만 그냥 뭐 적당 비중 갖고 가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삼성전자는 적정 주가로 적정 비중으로 딱 담아서 이제 팔 생각은 없고요. 예전에는 오버 비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수익 실현 100%대 수익 실현 다 했죠. 2배씩 먹었잖아요. 그래서 잘라내고 적정 비중만 일단 놔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쪽에서는 예전에 7월 달에 들어갔던 건 거의 다 팔았어요. 그죠? 싹 팔아서 수익 실현 다 들어갔고 이제 들어가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공정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들은 일단 그렇게 좀 잡으셔야 되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일단 변동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포인트가 약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같은 종목이고 같은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올라갈 것이 많은 기업과 이미 많이 올라가서 이격이 좀 있고 위쪽에 부담감이 좀 쌓여있는 종목들, 매물이 많은 종목들은 생각보다 잘 못 갈 겁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하면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버리거든요. 우리가 그 조방원 쪽 잘 보세요. 조방원도 잘 간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떨어졌다가 또 많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제자리에 딱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내년 초에 있을 CES, 네. 가전정보박람회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죠. 이 CES 쪽에서 이제 로봇하고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쪽 부분들이 이제 내년 초에 끌고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를 달궈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 잘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연초가 지나면 그때 돼서 이제 또 새롭게 방향성을 또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아무튼 네, 오늘 분위기는 일단 기대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률은 더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주말에 많이 올라와서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또 조정을 살짝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는 살짝 내려앉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배당락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지난 주말까지 윈도우 드레싱을 만들어냈다라면 오늘 살짝 눌린다면 네, 조금 안 좋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정도. 근데 뭐 주가가 폭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고 그냥 네, 보합 수준에서 네, 종목 장세로 넘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크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삼성전자 기대치가 계속 발생이 돼서 만약 12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지수는 또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일단 보고
네,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네. 자, 오늘은, 네, 9시부터, 잠시 후에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료 방송에서 또 시장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2025년의 마지막 월요일 힘내서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저하고 하루 종일 한번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